한국문화 콘텐츠연구원 소쿨 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로 김판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에 살았던 세 차례의 전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판석이 기억하는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너무 길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김판석은 처음에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평생 일하기보다는 놀기를 좋아했는데 특히 노름과 여색을 밝혔다. 세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만 즐겨하다가 62살에 죽었는데 삼도천을 지나자 염라대왕을 상면하게 되었다. 저승사자가 김판석을 명경대 앞으로 데리고 가서는 그 앞에 서게 했다. 그가 평생 저질렀던 못된 일들이 시간대별로 조목조목 명경대에 나타났다. 그것을 보고 염라대왕이 말했다. 김판석이라고 했나? 그대는 전생에 지은 죄가 너무 크구나. 너를 장차 망아지로 바꾸어 세상에 내보낼 터이니 반성 좀 하고 오거라. 여봐라. 예, 대왕님. 이놈을 당장 쫓아내 망아지로 만들어라. 명령이 떨어지자 저승사자가 교활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저 녀석들이 왜 웃지? 하고 생각하기도 전에 저승사자가 판석의 팔을 붙잡더니 휘 던져버렸다. 눈앞이 흐릿한 것이 설거지하는 물에 빠진 듯도 싶은데 갑자기 누군가가 기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새끼가 나왔어. 아이의 외침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것도 같았다. 순간 그는 캄캄하고 답답한 곳을 가까스로 벗어났을 때처럼 머리에서부터 서늘한 바람의 촉감을 느꼈다. 히히힝 하고 그의 입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아닌 망아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때 김판석은 비로소 자기가 사람이 아닌 망아지로 태어났음을 알았다. 그는 눈을 떠서 주위를 살펴보았다. 온몸에 끈적이는 것이 잔뜩 묻은 채 마구간 안의 집더미 위에 그가 있었다. 자기 옆에는 어미말이 축 늘어진 채 누워 있었다. 김판석은 심한 허기를 느꼈다.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간 뒤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는 바로 코앞에 있는 어미말의 젖꼭지를 보는 순간 말의 본능이 살아나 그 젖꼭지를 입에 물고 빨았다. 달기가 꿀맛 같았다. 세상에 이토록 맛있는 것이 있었다니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러나 그 순간 자기가 말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의식이 살아나면서 형언할 수 없는 수치와 굴욕감을 느꼈다. 사람이 말젖을 먹다니 제기랄 이게 무슨 꼴이람. 새삼스럽게 망아지가 되어버린 자신의 운명이 너무나 기가 막혔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인간으로 있을 때 착실하게 살걸. 후회했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망아지였을 때는 어미말의 젖도 빨고 들판에 뛰놀며 마음껏 풀을 뜯어먹을 수도 있었기에 즐거웠다. 얼마 안 가 어미말과 떨어지게 되었으나 별로 슬픈 줄도 몰랐다. 자기는 원래 인간이었고 다만 형체만 어미말의 배를 빌려서 태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는 말이면서도 한시도 자신이 인간임을 잊지 못했다. 그러기에 아무래도 다른 말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영리한 말로 취급받았다. 어느덧 김판석은 어른말이 되었다. 운 좋게 어떤 장군의 눈에 들어 그에게 팔려가서 장군을 태우게 되었다. 장군은 무척 그를 귀여워했다. 먹이도 좋은 것을 주었고 부하들을 시켜 몸도 늘 깨끗이 다듬어 주었다. 어느 해 봄이었다. 장군이 그를 타고 도적 토벌을 나갔다가 기습을 받아 허무하게 전사하고 말았다. 김판석은 장군의 죽음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만큼 정이 깊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김판석은 장군의 부관에게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다. 모시던 상관이 죽자 부관도 생계가 막연하게 되었다. 생각 끝에 그는 김판석에게 짐수레를 끌도록 했다. 고된 일을 시키기는 했지만 부관은 비교적 잘 대해주었다.
그러나 장군의 부관도 몇 해 안가 병석에 누워 그만 죽고 말았다. 그에게는 건달아우가 하나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건달이 형수와 눈이 맞아 서로 짜고 그 형을 죽였을 것이라고 했다. 김판석 역시 그들 남녀 사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마국간에서 형수와 동생이 남몰래 만나 무엇인가 속삭이는 것을 가끔 본 일이 있기 때문이다. 김판석은 그 흉악한 동생놈을 발로 차거나 입으로 물어 죽여버릴까도 생각했다. 그러다가 그래봤자 말주제에 무슨 일하는 자격지심에서 그만두기로 했다. 동생에게 인계된 김판석은 전에 없는 혹사를 당했다. 지난날 아껴주던 장군의 모습이 떠올라 김판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곤 했다. 장군을 태우고 씩씩하게 전장터를 치달리던 그의 위용도 이젠 진흙 속에 떨어지고 말았다. 장군이 타고 다닐 때는 반드시 부드러운 안장을 달아주었고 싸움터에서도 함부로 채찍을 가하지 않았었다. 다른 말과는 달리 영리한 그가 미리 알아서 이리저리 눈치껏 뛰었기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이 장군 부관의 동생이라는 작자는 안장은커녕 배때끈도 하지 않은 채 올라타더니 양쪽 옆구리를 두 발로 마구 차는 것이 아닌가? 가만히 있어도 그가 알아서 뛸 터인데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짐수레를 끌 때도 무조건 매서운 채찍질을 했다. 어느 날 김판석은 채찍을 견디다 못해 반항했다. 다른 때보다도 무거운 짐을 싣고 게다가 가파른 고갯길을 올라갈 때였다. 김판석은 네 발로 땅을 꽉 딛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주인은 목이 빠져라 고삐를 잡아 끌었다. 그래도 그는 버텼다. 요것 봐라. 주인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굵직한 몽둥이를 들고 그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처음에는 엉덩이를 때리더니 다음에는 등이며 배에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때렸다. 그래도 안 되자 나중에는 앞으로 돌아와 머리통을 갈겼다. 꼭 죽을 것만 같았다. 정신이 아찔아찔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고집을 부리고 버텼다. 매질에 못 이겨 순순히 끌려간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죽일 테면 죽이라지. 어차피 말로 태어나 살맛도 안 나는 세상. 차라리 맞아 죽는 것이 낫겠다. 김판석은 끝까지 버틸 작정을 했다. 그러자 주인은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김판석의 머리에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히히힝 하고 김판석은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그대로 쓰러졌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다. 얼마 후 눈을 뜨자 김판석은 자신이 염라대왕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염라대왕은 나무 방망이로 책상을 두들겼다. 그리고는 그에게 물었다. 여봐라, 김판석. 어떻게 벌써 돌아왔느냐? 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고얀 놈, 너는 아직 벌을 받아야 할 시간이 다 끝나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용케 빠져나왔군. 염라대왕의 목소리에는 노기가 서려 있었다. 김판석도 화가 났다. 그래서 볼멘 소리로 대꾸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제가 말을 안 듣는다고 주인이 매를 심하게 때려 맞아 죽었을 뿐입니다. 무엇이 어째 주인의 명령을 어기다니. 아무리 견디기가 어려워도 벌이라는 것은 힘껏 노력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다. 너에게 망아지로서의 정해진 본분이 있는 것을 잊었느냐? 벌을 받기 싫다고 해서 내 멋대로 반항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용서 못할 놈 같으니라고. 이제 내 가죽을 벗기고 망아지보다 한 등급 낮은 짐승으로 떨어뜨릴 터이니 그리 알아라. 대왕님,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끄럽다. 여봐라. 이놈을 빨리 끌어내다 개로 태어나게 만들어라. 명령이 떨어지자 김판석은 저승사자들에게 붙들려 산채로 생가죽을 벗기게 되었다. 발버둥을 쳤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또다시 말해서 다른 짐승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는 의식이 몽롱해졌다. 깨갱깨갱,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이다. 자기 소리에 자기가 놀라 번쩍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다리 및 덤불 속에 들개 새끼의 모습으로 김판석은 내팽개쳐 있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해설에 올리겠습니다. 명경대는 저승의 입구에 있다는 사람의 일생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배때끈은 말의 안장을 얹을 때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이라고 하는군요.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서경보 스님이 지은 책 윤회전생을 인용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또 한국민속 대백과사전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오혜진 기자의 푸드앤 레드에 탑재된 갓 태어난 망아지 혼자 일어나 초유 먹도록 도와야 할 사진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중곤, 김득신 그리고 성엽의 그림도 몇 점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PX이어, 픽사베이, 핀터레스트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 쿨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